안녕하세요. 지식 퀸입니다. 오늘은 연령대별 노후 준비 방법, 그 중에서도 30대부터 시작하는 노후 준비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30대의 노후 준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한 40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모든 사람들의 우선 과제가 내 집 마련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한국이 고성장을 하던 시기였고 인플레이션이 심했기 때문에 30대에 어찌어찌 내 집 한 채만 마련해도 평생에 걸쳐 대출만 갚으면 그것으로 노후가 해결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서울에 집만 한 채 있어도 최소 10억이니 요즘 20대, 30대 분들이 보기엔 부자인 것 같지만 사실 이분들이 한 일은 집을 한 채 사고 대출금을 갚아온 것 뿐입니다. 서울 집을 10억으로 만든 건 시간과 인플레이션이니 나 대신에 세월이 돈을 벌어준 것이죠. 즉, 지금까지는 내 집 마련이 곧 노후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공식이 유지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감소해도 서울과 대도시의 집값은 최소 인플레이션율만큼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화폐 유통량이 늘고 그에 따라 모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집값도 따라서 오르는 것이거든요. 지금부터 40년에서 50년 전인 1970년대와 80년대의 인플레이션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모든 재화의 가격이 오르던 시절이었죠. 이때 경제 활동을 하신 분들은 부동산은 사놓으면 자동적으로 오른다는 개념을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다만 한국이 개도국이던 이 시절의 인플레이션은 지금의 인플레이션과는 다릅니다. 이때는 경제 성장으로 인한 전 방위적인 실물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즉, 개도국일 때는 경제 성장으로 인한 실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나라가 선진국이 될수록 정부 지출로 인한 화폐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왜 앞으로는 집으로 노후 준비가 어렵다고 하느냐? 집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자산 증식 수단이지만 집을 소유함으로써 져야 할 부담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도 내야 하고 집값이 비싸면 종부세도 내야 하죠. 은퇴하고 수입이 없는데 집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정부의 복지 지출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지만 집이 있으면 모든 복지에서 배제됩니다. 배제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지출이 바로 내 지갑에서 나갑니다. 물론 집값이 크게 오르면 이런 비용쯤은 선뜻 부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은퇴 후에 집 한 채만 있으면 이러한 부수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죠. 즉, 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집은 자산인 동시에 비용이 되어버립니다. 내 집 마련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가 감소해도 사람들이 도시 선호는 더 강해지기 때문에 서울과 대도시의 집값은 계속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지에 따라서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부동산도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그럼 30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후에 달랑 집 한 채만 있으면 그 집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결론은 나왔습니다. 집도 마련하고 노후 준비도 따로 해야 합니다. 30대에는 내 집 마련을 최우선 목표로 삼되 최소한의 노후 준비도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집 마련하고 대출금 갚고 난 50대에 시작하면
자녀 교육비 마련과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지만 30대부터 시작하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복리의 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30대부터 소액을 적립하고 그것을 잘 굴려서 60세까지 목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만 30대에는 많은 돈을 노후 준비에 할애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연금저축, 둘째는 IRP, 세 번째가 ISA입니다. 이 중에서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할까요? 30대의 경우에는 첫 번째가 연금저축입니다. IRP는 내 집을 마련하고 대출금도 어느 정도 갚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IRP는 위험자산, 즉 주식에 대한 투자 비율이 최대 70%로 제한되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비해 복리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도 적습니다. 게다가 IRP는 한 번 계좌에 불입한 돈은 55세 이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 비해 유연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는 연금저축 위주로 하다가 퇴직 시기가 10년 앞으로 다가왔을 때부터 IRP에 추가로 불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연금저축에만 불입한다면 연간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간 600만 원이면 월 50만 원이죠. 요즘엔 거의 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월 50만 원씩 연금저축에 불입하면 매월 100만 원을 노후 준비에 투자하는 셈입니다. 월 100만 원이 적을까요? 절대 적지 않습니다. 아마 이 정도로 못하는 가정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럼 30대는 연금저축에 어느 정도 투자해야 할까요? 내 집 마련 자금을 모으는데 큰 지장이 없는 수준만큼 하면 됩니다. 매달 모을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면 그중 10만 원만 연금저축에 불입하는 시기죠. 그리고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하면 세제 혜택 받은 것 이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중병에 걸리거나 망하거나 해외 이주를 하지 않는 이상 해지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국민연금처럼 해지가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노후 준비를 일단 시작하지만 내 집 마련 기회가 왔을 때 노후 준비 용도로 모은 돈을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분들은 ISA 계좌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ISA는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 3년 단위로 페널티 없이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비해서는 세제 혜택이 적지만 수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추가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로 과세하거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10만 원, 20만 원을 연금저축에 불입한다고 해서 내 집 마련을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직하자마자 연금저축을 시작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금 같은 초장기 상품은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의 힘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네, 오늘은 연령대별 노후 준비 방법, 그 중에서도 30대의 노후 준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0대부터 노후 준비를 하면 30년 후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